방금 들으신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계속하도록 하면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위를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김부겸 전 행자부 장관이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치마수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황혜진 선임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황 기자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입장, 대검 입장과 오늘 상황 좀 정리해 볼까요? 아까 리포트 잠깐 들으셨지만. 결과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 지휘는 관철이 됐고요. 대검찰청은 오늘 발표한 입장을 보면요. 입장이 좀 애매합니다. 지휘를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말은 없어요.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 이어서 수사지휘권,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한 상태가 발생한다. 이런 무슨 말이냐면 형성적 절차죠. 네, 형성적 처분이란 말은 형성적 처분이요. 그냥 효과가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이나 뭐 권한쟁의를 통해서 뒤집지 않는 한 그게 지휘를 한 순간에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이 사라졌다. 자기가 그거를 받고 거부하고 말고 할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형성적이라는 게 법률 용어입니까? 그렇죠. 법률 용어를 합니다. 법률 용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따지게 보면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자기는 대검총장은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은 거부할 권한도 받아들일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란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내가 100% 수용한다는 말을 하기가 싫다. 뒤끝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검찰 간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관철이 됐는데 근데 그러면 그게 일주일이나 걸린 것도 이상하죠. 설명이 안 되죠. 이미 관철이 되면 이 논리대로라고 하면 검사장들을 모아서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날 그 윤석열 총장이 참모들하고 모여서 회의한 다음에 그냥 발표하면 되는 거거든요.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있죠. 뒤끝이 있고요. 그런데요. 이거 이런 해석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실질적인 백기투항인데 좀 그렇게 인정하기 싫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죠. 있는데 하여튼 법률 그 논리는 좀 어려운 얘기고 어쨌든 백기투항했습니다. 백기투항했는데 실질적으로 맞죠? 백기투항이? 그렇죠. 백기투항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 사이에. 근데 어제 뭐 이렇게 대검하고 법무부 사이에 왔다 갔다 한 서울 고검장이 지휘한. 자, 계속 얘기해 보면요. 그러니까 대검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하면서 백기투항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 맞죠? 네, 받아들이는 건데 받아들였단 말은 말을 하기 싫다. 하기 싫은 것 같아요. 뒤끝 있고요. 추미애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만시지탄이지만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 회피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또 법무부하고 이제 검찰 사이에 또 왔다 갔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검이 오늘 발표를 대변인 통해서 하면서 검찰총장이 2013년에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에서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에서 손을 뗐다라는 사례를 언급한 거예요. 지금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뭡니까? 뭐 자기 뜻과 다르다. 강제로 이렇게 당했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 장관이 또 반박을 했는데 부당한 수사 지시를 내린 게 지금은 윤석열 총장이다. 당시 그렇게 당했으면 그 마음을 생각해서 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간섭하지 말고 이런 수사하게 했어야 되는데 대검의 오늘 입장은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뭐 받아들이고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장관이 지시를 하면 그 순간 그렇게 끝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런 건데 사실상 백기투항이죠. 자, 근데 또 하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대검 쪽 주장은요. 법무부에서 제안을 해놓고 대검이 합의하니까 추 장관이 이걸 일거에 거절했다. 뭐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게? 어저께 서울 고검장이 본부장이 되는 지휘하는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하는 건 어떻겠느냐. 물론 지금 수사팀도 참여하고 이런 얘기였는데 그 제안을 법무부에서 했다는 거죠? 법무부에서 중재안으로 내놨다가 대검 주장이고 법무부는 대검 쪽에서 그런 제안에서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지만 장관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그거를 그렇게 제안을 해달라고 대검 쪽에 조율을 한 적도 없다. 서로 말이 엇갈려요. 누구 말인지 나중에 좀 알아봐야 될 거죠. 이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겠군요. 그렇죠. 현재까지 서로 주장이 다르고 엇갈립니다.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이건. 자, 배 교수님. 방금 황 기자 말씀하셨지만요. 백기투항에 동의하십니까? 똑같이? 백기투항에 동의합니다. 근데 인정하기 싫은 거, 그죠?
검찰의 분위기는. 윤석열 총장. 예. 네네. 예, 윤 총장은 인정하기 싫은데 백기투항은 사실이다. 네. 이거죠. 아까 그 황 기자가 설명하셨지만 형성적이다. 네. 그 얘기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려워서 말이. 형성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예. 형성됐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처분에 수식어가 붙었지 않습니까? 예. 처분이 아니고 형성적 처분이다. 예. 이 얘기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예. 그 순간 바로 처분이 다 결정됐기 때문에 예. 자신들은 그러니까 어쩔 수 이제 없이 받아들였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예. 즉 그 얘기는 속으로는 굉장히 불만이고 예. 수사 인정하기 싫다. 지휘권의 예. 정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예. 이미 처분이 내려졌기 법적 처분이 때문에. 내려졌기 때문에 나는 수용을 했다. 아니 라는 그러면 얘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네네. 그 형성적 처분이라고 하면 추미애 장관이 그 지휘를 했을 당시에 일주일 전에 이미 그때 형성적 처분이 내려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뭐 한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예. 대로 그 부분은 자기 모순 아닌가. 예, 예. 이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전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독립적으로 수사팀이 수사를 해라. 예, 예.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종 보고만 받아라. 예.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임 검사도 안 된다. 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형성적 처분이니까 수용한 것이 아니고 예. 검사장 회의를 3차례나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장 회의에서 내려진 게 뭐냐면은 일부 수용, 예. 일부 부정, 예. 이제 이런 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행보가 뭐냐면은 원로그룹하고 또 대화를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어떤 절충안을 가지고 법무부하고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스스로 좀 안 맞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형성적 처분이라 하면서 그렇게 그 이후의 행동은 할 필요가 없었던 행동 아닙니까? 원래 그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해석에 따르면. 예, 그리고 이제 원래부터 이 싸움은 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00% 지는 싸움이에요. 예.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예. 하나 이제 법적 권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검찰청법 8조에 보면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는 법무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휘 감독에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면은 항명이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나중에는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기 예. 때문에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명분입니다. 예. 이 사건 자체가 무슨 추미애 법무장관이 부당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아니고 예. 지금 아시겠지만은 채널A 기자하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인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를 해서 현재 수감 중인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이철 대표를 협박을 해가지고 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밝혀라. 예. 그렇지 않으면은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중범죄인데 예. 이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의 독립성을 해치고 예.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깔끔하게 손을 떼라라는 지시가 내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토를 다니까 네. 결국은 두 가지 때문에 명분 그리고 법적 권한에서 애초부터 지는 싸움이었고 그 결론이 결국은 백기통으로 내려졌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황 기자. 네. 배 교수님은 지금 어차피 지는 싸움이었다. 이런 해석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자꾸 벌였나라는 게 의문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추측이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예. 그런데 물론 이제 수사팀이 물론 이제 엄격하게 보완을 해서 발표를 안 하니까 뭐가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까지 자꾸 저렇게 무리한 조치를 했나라는 게 예. 의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추측과 뭐 소문이 무성하죠. 다 소문의 단계입니다. 아직 예. 확인된 건 아니고. 그래서 말씀은 하실 수 없죠? 확인된 게 아니기 예. 때문에 네, 예. 그건 좀 책임질 수 없는 예. 말들인데 아니 여기서 의문이 많은 거죠.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추측도 있고. 의문이 많으니까 그런 어떤 소문들이 도는 그렇죠. 거겠죠. 이해가 예. 잘 안 가니까. 예. 배 교수님 말씀대로 무리한 일이에요. 이게 무리한 예. 일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뭐 검찰청법을 놓고 해석 어제 뭐 검사장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국민들 눈에 보면요. 장관이 검찰청이 뭐 검찰청이라는 게 다른 외청이랑 좀 다르죠. 다르긴 하지만 그 법무부 장관이 외청의 그 청장인 검찰총장에게 이러이러한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그 지휘권을 놓고서 법적인 기구도 아닌 검사장들이 모여서 며칠씩 회의를 하고 네. 그걸 가지고 총장한테 얘기를 하고 이게 국민들 눈에 이상하게 비치는 거예요. 네. 다른 정보기관에서 그렇게 하나요? 예.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그 전에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고 그게 무슨 법적인 기구도 아니에요. 물론 검찰총장이 참모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거쳤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자기의 그 대검 참모들이랑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네. 저게 굉장히 오만하게 비칠 수 있거든요. 검찰은 원래 저런 조직인가? 선출된 그 대통령의 그런 그 감시, 선출된 권력의 감시, 선출된 권력의
그 지시를 예, 저런 식으로 걸로 뭉개도 되나 보인다, 이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이런 의문을 예. 갖게 되는 행토를 예. 보이고 있잖아요. 저 앞으로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번에 검사장들이 한 저런 일련의 행동들이 굉장히 검찰 조직 그 자체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그런 예.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자,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백 교수님 아까 지는 싸움이었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검 간부들이나 특히 윤석열 청장 본인도 지는 게임인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저랬을까요? 본인은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이번에 깔끔하게 수용한 게 아니고 예. 지금 대검에서 뭘 얘기했냐면은 2013년도에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팀장이었거든요. 예. 그때도 지휘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라는 얘기를 또 꼬리를 붙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그거하고 다른- 정반대다라고 예. 또 추미애 법무장관이 예. 일침을 가했어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는 본인이 이 정당한 수사를 하려는데 외압에 의해서 그게 방해를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걸 했는데 예. 아니다. 이제는 정당한 수사를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방해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해석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법무장관의 지휘를 예. 깔끔하게 수용하는 것이 맞다. 예. 만시지탄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청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인식이 필요한 게 이게 지금 언론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 이유가 예.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시간 굉장히 잘못된 예. 프레임이고 이게 어떤 프레임이냐면은 과연 검찰 수사권이 공정하게 행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지금까지는 검찰이 무소불위에 걸리겠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을 못 해가지고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서 왜곡된 검찰권 행사, 예. 수사의 공정성 해치는 그런 걸 해왔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런 검찰 개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 예. 라는 상황에서 이것도 봐야 된다. 결국 이제 이 문제는 결국은 검찰 개혁의 본질하고 맞닿는 것이다. 그럼 이제 검찰 개혁의 본질은 뭔가? 결국 이제 민주적 통제라는 거예요. 예.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현재 법상의 기재 중에 하나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항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문제가 지금 일파만파 지금 커지고 있고 스스로 과연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체는 누구인가? 예. 과연 검찰의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검찰주의자인가? 아니면 본인이 아니다. 나는 검찰주의자가 아니고 헌법주의자다. 라고 하는 그것이 맞는가? 예. 근데 지금까지 행동을 보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기보다는 측근을 감싸려는 이번 사건의 안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결국은 백기투항으로 정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두 분 해석이 일치하는 부분. 백기투항인데 뒤끝을 남긴 건데요. 이런 모양새로 백기투항을 하게 되면 검찰 내에서의 지휘권도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면이 안 쓰죠. 예, 한마디로 면이 예. 안 쓰고 휘하의 부하 검사장급 이상 그 고위직 검사들이 건의한 걸 사실상 관철을 못 시켰잖아요. 예. 그 건의 자체가 법적으로 타당한 건가 올바른 건가는 둘째치고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갖고 있던 장점이 뭐였습니까? 강직하고 예. 올바르고 그 법대로 원칙대로 예. 수사한다는 그런 강직한 검사라는 뜻이었는데 지금 물론 진상이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지금 이 그 채널 A와 그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이 수사를 놓고 벌어진 과정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자꾸 예. 저렇게 꼼수를 부리고 기술을 부린다고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 기술을 부린다 이런 얘기를 예. 했는데 그렇게 의심이 가는 석연치 않은 정황들을 여러 번 보여준 거예요. 본인이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그걸 뒤집고 갑자기 또 전례 없이 피의자 쪽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전문 수사 자문단회를 열려고 그러고 예. 그걸 요청한 변호사는 또 얼마 전까지 뭐 측근이나 친한 걸로 알려진 그런 뭐 정관 변호사, 예. 정관 검사 출신 변호사고 이런저런 의혹들에 대해서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갖고 있던 그런 강직한 검사의 이미지가 많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예. 모순된 행동을 했어요. 예. 그 순간에 리더십이 사라지고 저런 식으로 어쨌든 법무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다 거기서도 저런 식으로 뭐 백기투항하듯이 굴복하고 그러면 영이 쓸 것인가? 예.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리더십이 유지될 것인가? 예. 사실은 남은 임기 동안에 거의 식물총장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식물총장. 네. 예. 자, 백 교수님. 네. 권위를 잃었고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는 평가인데요.
그러면 윤 총장의 향후의 어떤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향후 행보는 뭐 지금보다 더 힘든 가시밭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예.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면에서 상당히 권위랄까 신뢰를 잃어버렸는 게 먼저 이제 대국민 저는 신뢰도 상당히 금이 갔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 하면은 이제 강직한 예. 그런 방금 검사로 정평이 나 있지 말씀하셨죠?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국정원 댓글 수사 때 자천되면서도 자기 원칙대로 예. 수사를 하다가 그런 피해를 입었지만 결국 이제 복권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래가지고 국정농단 사건을 또 본인이 책임져가지고 결국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파면에 이르게 됐지 않습니까 예. 수감이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 문제도 성공적으로 했고 예.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도 구속 수감시키는 이런 이제 강직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 문제는 굉장히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에요. 예.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과연 윤석열의 정체는 무엇인가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이 생겼어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진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예.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예.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사는 수사로 평가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번 사안 자체가 아까 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측근 수사를 방해한 어떤 그런 혐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어떤 중도층에 있는 분들도 그리 썩 평가할 만한 어떤 지휘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사는 수사의 영역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치화돼 버리는 예.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빚어졌다는 게 예.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예.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여권에서는 굉장히 신뢰하기가 좀 어렵게 되겠죠. 예. 특히 따라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여권의 여러 가지 이제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검찰 조직 내에서도 검찰 총수로서의 리더십에 상당한 흠결이 생겼다. 예.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검사장 회의를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검사장 회의에 나온 결론들이 뭐냐면은 일부 수용, 그렇죠. 일부 거부. 예. 그중에 뭐냐면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검사장 그러니까 조직원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을 지금 본인이 수용한 꼴이 됐기 때문에 그 조직원들에 대한 과연 리더십이 살아있겠는가라는 예. 문제가 생기는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문제는 지금 앞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거든요. 예. 근데 서울중앙지검팀에서 밝힌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은 뭐냐면은 증거가 거의 확보됐다. 네. 상당 부분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수사 결과 한동훈 검사장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리고 유죄로 처벌이 된다면 상당한 책임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녹취록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흘러 돌아다니는데 채널 A 측 기자하고 또 한동훈 검사장과의 대화 내용이 녹취가 돼 있고 그 대화 과정에서 녹취록 과정에서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까지도 연루가 돼 있다면 예. 이거는 일파만파 굉장히 시끄러진다라는 예. 그런 좀 얘기를 어떤 지금 백 교수님 말씀하신 게 아직 전혀 확인되지 않은 그렇습니다. 소문으로 지금 떠도는 이것도 이제 얘기 추측들입니다. 추측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황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이제 검찰 질문은 이걸 마지막으로 끝낼까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으로 윤석열 총장은 몰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진 사퇴 가능성은 없나요? 앞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예.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는 수사 결과를 봐야죠. 백 교수님 말씀대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 수사 봐야 결과 된다는 말씀이시죠? 1차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뭐 사퇴까지 안 갈 수도 있고 예. 뭐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사퇴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심각하게 리더십이 흠집이 네. 나서 지금부터 윤석열은 그 전에 윤석열과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검찰총장으로서의 그렇죠. 위치 말씀이시죠? 예. 자, 그럼 국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낙연 의원에 이어서 김부겸 전 행자부 장관이 오늘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오늘 김부겸 전 장관 선언 내용, 그리고 지난 7일 이낙연 의원의 출마 선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그 경험은 저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에 걸쳐서 3번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 뒤로 저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벗이 되겠다. 또 그들 곁에 있어야 되겠다는 저희 사회적 정치적인 제 뜻을 지킨 채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대구에서 지난 8년간 4번의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3번 떨어지고 1번밖에 당선되지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지역주의라는 암덩어리, 이 암덩어리를 정말 깨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들으며 깊은 고뇌를 거듭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저에게 주어진 국난 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제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며 민주당을 혁신해 가겠습니다. 자, 황 기자, 방금 네. 들으셨는데요. 김부겸 전 장관 회견 내용에 딱 들리는 얘기가 전직 대통령들을 언급한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 예. 처음 들어왔을 때가 김대중 총재 있을 때였죠. 지금 그 연설문에 쭉 그 2년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자기가 특히 1980년대 뭐 우리 거의 이제 여러 그 세대를 산 분들은 다 알지만 서울대에서 학생운동을 하면서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광주 민주화운동의 그 참극에 분노해서 학생운동에 뛰어든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면서 저 이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뭐 지금의 현재의 그런 부동산 문제, 양극화 문제,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문제들에 열심히 대처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기가 대구에 영남 출신, 대구 출신이에요. 대구에 가서 떨어진 얘기, 예. 노무현 정신 얘기하면서 대구에서 온갖 서름 다 당하면서 민주당의 확장성, 예. 민주화 운동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분투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민주당을 더 확장시키고 더 많은 표를 예. 얻겠다. 그리고 그렇지만 영원함이 싸우는 이런 구도는 절대로 안 된다. 예. 그렇게 어리석은 싸움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서 주로 광주 얘기부터 쭉 시작한 것은 이낙연 의원이 지금 뭐 호남 출신인데다가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죠. 그렇죠. 압도적으로 호남에 거기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 지역 명문고등학교 출신이고 전담비서까지 하셨으니까 뭐 예. 대망로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 기자회견 하기 전에 이틀 동안 광주 또 전주에서 전남북을 예. 쭉 돌면서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 만나고 왔죠. 김부겸 의원이면서 자기도 여기에서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헌신한 사람이다라는 얘기, 민주당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호소한 거죠. 그렇죠. 이낙연 대세론을 좀 깨보겠다. 호남에서 지지 기반을 좀 넓혀보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자기의 진정성을 어필하고 싶다는 얘기가 예. 그런 게 그렇게 들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 의견을 들어봐도 그렇고 객관적으로는 대세는 역시 아직은 이낙연이죠. 그거는 뭐 예. 대세로는 부인할 수가 예. 없죠. 이낙연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예. 전 국민에는 뭐 이렇게 한 50% 지지를 받고 민주당원들에게는 한 70% 지지를 받는다고 하니까 뭐 대세로는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 1년간 부동의 대선 주자 1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게 이제 대선 주자로서 본인의 대세론을 강화해주는 결정적인 요인이죠. 예. 여기에다가 지금 코로나19 전국 예. 이것도 이제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을 강화해주는 요인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권에서 입장에 보면 안정이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안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총리 정세균 총리 그리고 이낙연 당대표 하면은 안정감이 굉장히 예. 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 부분 좀 공감을 하고 자, 있고. 예. 네. 배 교수님 지금 코로나19 전국이 굉장히 어떤 이낙연 대세론에는 힘이 될 것이라 그러셨는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황 기자. 네. 그 요새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네네. 이낙연 의원은 하향세이고 같은 당의 두 번째 주자인 여론조사상이요. 이재명 지사는 치고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여론조사는 저 근거를 얘기해야 되니까 예. 네. 이번 조사 한길리서치 쿠키뉴스 의뢰로 한 건데요. 예. 어제 발표된 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 대상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예. 지난 주말부터 사흘간 실시했는데 이낙연 차기 대권 주자 예. 선호도입니다. 이낙연 28.81위, 이재명 20%는 2위인데 예. 8.8% 차이니까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었어요. 격차가. 한 자릿수로 예. 8.8
4.5%포인트로 줄어들어서 이낙연 4.5%포인트 떨어지고 한 달 전보다 예. 이재명 5.5%포인트 올랐죠. 예. 이런데 이제 최근 그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제 예. 어떤 그 요새 이낙연 의원이 그 출마 선언한 다음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시는데 물어보니까 자기의 지지율은 현 정부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하고 좀 연동이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의 총리였고 또 민주당이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 좀 떨어지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실언 얘기, 예. 뭐 약간 뭐랄까요, 뭐 연배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너무 아재스럽다라는 예. 젊은 시대 예. 젊은이들의 감성에 좀 안 어울리는 그런 아이를 그 발언이 네네, 있었죠. 출산 관련 발언, 예. 뭐 나와보지 남자는 않은, 철이 예. 안 든다, 애를 안 낳아서 뭐 예. 이런 얘기인데 그런 등등 발언의 여파도 있겠지만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났잖아요. 예. 총리할 때하고 선거대책위원장 할 때 같은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으니까 아무래도 노출도가 작으면 지지율도 좀 떨어지죠. 그런 그런 면도 있겠죠. 말씀에 기반해서 당대표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겠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앞으로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하지만 그 7개월이 굉장히 긴 세월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 코로나19부터 뭐 여러 가지 큰 현안들이 파도처럼 닥치는 예. 상황에서 이낙연은 그때 무엇을 했느냐. 본인이 이제 그 책임론. 예. 다들 그때 너가 어디서 무엇을 했냐를 물어보지 않겠느냐. 거기에 책임 있게 그 과제에 책임 있게 답하기 위해서 나서겠다라는 본인들은 설명을 하셨는데 예. 그 7개월 동안에 그 당대표를 맡아서 책임 있게 그 과제를 유능하게 잘 수행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대세론도 유지되고 지지율도 올라갈 텐데 물론 잘 못하면 깎이는 거죠. 거기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낙마할 수도 있고 뭐 유동적인 상황이지만 그래서 그 7개월이라는 게 사실은 가만히 있기에는 국회의원 이낙연으로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나도 긴 긴 세월이고 시간이란 굉장히 말씀이시죠? 중요한 또 굉장히 예. 아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예. 벌어지는 시기라 예. 그렇기 때문에 대표에 나온 거죠. 자, 배 교수님. 네. 아까 황 기자 설명하셨지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코로나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코로나는 어떤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막상 여론조사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최근 이제 먼저 여론조사가 왜 떨어지는가 예.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은 역시 이제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국무총리 때보다는 존재감이 아까 떨어졌다고 예, 예.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 이제 국무총리 때 결국은 이낙연 전 총리가 떴던 이유는 결국 뭐겠습니까?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예. 야당 의원들 공개가 아주 사이다 발언을 예. 하니까 이쪽 범여권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그렇습니다. 큰 인기를 예. 얻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결국은 동조화 현상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예. 이낙연 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가는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특히 이제 부동산 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같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부자 몸조심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이낙연 대세론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대로 대세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부자 몸조심처럼 좀 소극적인 그런 게 예.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핵심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 부분이 그렇죠. 있었죠? 이낙연의 예. 철학이 뭐고 소신이 뭐냐. 예. 예를 들면은 실의 정신이 뭡니까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나중에 예. 얘기합시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된 거고 반면에 지금 이재명 지금 지사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8.8%포인트까지 좁혀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원톱이 투톱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선거법 관련 지금 그게 3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결정이 나면은 예. 지사직이 박탈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무죄 판결 받으면은 이 격차가 더 좁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이재명 지사가 날개를 달 수도 있단 말씀이시죠? 날개를 다는 거죠.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날개를 다는 것보다 족쇄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재명 예. 말씀하시죠. 이재명 지사는 그럼 왜 올라가느냐? 예. 반대로 이재명 지사는 핵심 현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자기 입장을 내놓는 거예요. 예.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뭐 신천지 본부를 찾아간다든지 그리고 재난기금을 강력하게 주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생기니까 또 국토 보유세 도입을 주장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낙연 의원도 예. 확실하게 쟁점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시간은 어느새 다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